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인 오늘 신규 환자가 404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으로 많은 위기를 넘겨왔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되면 희망의 봄이 앞당겨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독립조사위원회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내부 비판과 함께 공중보건 경보 시스템의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WHO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1년 만에 누적 확진자가 2,400만 명,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의 25.2%, 사망자의 19.5%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친환경과 바이오 정책 강화 등 세계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전보다 18명 늘어난 4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73,518명, 숨진 사람은 17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이제 1,300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373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135명, 경기 126명, 인천 14명 등 수도권에서만 275명이 확진됐고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 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명 줄어서 누적 323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712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6만 180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다며 아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곧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되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년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한 봉쇄에 의존하기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정밀 방역으로 위기를 잘 넘겨왔고 가장 큰 공은 국민에게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탄탄한 방역만이 소중한 일상과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올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2019년 마지막 날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신종 바이러스는 세계 각국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1년이 된 지금 국내 누적 환자만 7만여 명, 사망자는 1,300명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는 어김없이 초토화되는데요. 코로나19가 휩쓴 1년, 이제는 백신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렸던 코로나19. 사람 사이 전염은 제한적이라더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방심할 만하면 확산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휩쓴 신천지 교회발 유행에 하루 900명 넘는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그 확진자가 다녔던 곳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저도 함부로 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거리두기 효과에 안심할 무렵 2차 유행이 수도권을 짓눌렀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 사랑제일교회까지 계속된 감염에 일상은 더 멀어졌습니다. 애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디 마음대로 다니들 못하겠고. 한여름에도 건재함을 과시한 코로나19의 당혹감도 잠시. 곧 혹독한 겨울 대유행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1,200명대, 수도권 800명대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거듭된 방역 강화에 급증세는 막았지만 누적 환자는 이미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이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관심 밖에 있던 사각지대가 초토화된 겁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콜센터에서 거리 두기는 먼 나라 얘기였고 지금으로 진작에 중단을 했었는데요. 안 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확진자 나오니까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에게 아프면 쉰다는 수칙은 생계 포기와 같았습니다. 일당만 받아가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파도 그냥 일을 하는 상황도 많았었고 예전부터라도. 사회와 단절된 교정시설의 허술한 방역 대응은 알아채기 쉽지 않았습니다. 감기풀만 준대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요양정신병원과 시설에 있던 고령 기저질환자도 무더기로 희생됐습니다. 사망자 40명 중에서는 약 70%에 해당하는 28명이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에서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국내 사망자는 1,200명이 넘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유일한 희망은 백신입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가장 먼저 맞게 됩니다.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을 접종을 해서 사망률을 줄이는 그게 코로나19 1년 판도를 바꿀 백신 접종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은 건 아무래도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방역, 이른바 S방역을 내세우며 다양한 대응을 해왔는데요. 서울시의 방역 1년을 뒤돌아봤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발 집단 감염이 무섭게 번지던 지난해 5월, 클럽 방문자들이 신상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꺼리자 서울시는 전화번호만 적도록 해 검사를 유도했습니다. 일평균 1000여 건이던 서울의 일일 검사 수는 익명검사 도입 후 대폭 증가해 11일 6,500여 건, 12일에는 8,3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자발적 검사를 끌어낸 익명검사는 이후 임시 선별진료소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또 무증상 감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군과 요양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풀링 검사 기법을 확대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대비되는 모습을 배치한 서울시 방역 포스터는 참신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전국에 배포됐습니다. 이후 추석 때도 또 할로윈데이 때도 서울시 포스터는 재치와 의미를 모두 잡으며 시민들이 지칠 때마다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 도심 일부 구역 집회를 제안해온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 박원순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하자 서울시 스스로 감염병 예방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1일 확진자 수가 78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어난 원인을 석 달 전 광복절 집회로 꼽아 바이러스가 정치 성향 따라 움직이느냐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이제 헬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8.15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격적인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특정 종파에만 선별적 방역 조치를 취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팬데믹 상황과 함께 서울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1년 동안 우리 경제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었던 신규 채용이 아예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현재 20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20대 대학생 김규원 씨는 지난 학기 휴학을 결정하고 일찌감치 취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힘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취업할 때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얻곤 하는데 그 부분도 비대면 수업을 통해 힘들게 되었고 취업 박람회 같은 것도 열리지 않아서 정보력으로도 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대학가에서는 아예 기업 공채를 포기하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진 경제 충격, 그 가운데서도 20대 청년층의 고용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연간 고용 통계를 보면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4만 6천 명 줄어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채용이 줄고 카페나 음식점 서빙 같은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사라진 탓입니다. 반면 단기 공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60대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았습니다. 2020년 월간 및 연간 고용 동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으며 주로 대면 서비스 업종 및 청년청, 30대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에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늘리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취약한 민간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책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청년층의 고용은 상당히 앞으로의 한국 경제 미래를 봐서도 중요한 거고요. 공공 일자리 수를 늘리는 건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사회적 대타협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결혼과 출산 기피 등 수많은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에게 설 연휴 버팀목을 제공하겠다며 근로장려금 지급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아침 고위 당정회의에서 명절 전 가계와 기업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공공기관 선구매 체결을 당겨서 실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맞이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단축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뮤지컬협회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연장 내 좌석 띄어앉기와 관련해서 재조정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서 동반자배 거리두기, 즉 일행끼리는 함께 앉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형 뮤지컬 제작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특히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좌석 2칸 띄어앉기 조치의 재검토와 자금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뮤지컬협회는 지난해 상반기 공연 매출 피해액이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입성하면서 워싱턴 DC는 보안이 극도로 강화된 가운데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길목 곳곳에는 무장 군인이 경계를 서는 등 국방부가 허용한 최대 규모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고 구구단체와 관련 있는 병력은 임무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를 떠나 워싱턴 DC로 이동했습니다. 백악관 영빈관에서 밤을 지낸 뒤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You know, in our family, the values we share, the character we strive for, the way we view the world, it all comes from home. It all comes from Delaware. 이 때문에 경호와 보안 수준이 최고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의사당 주변 철제 담벼락에는 날카로운 날이 달린 차단막이 추가됐습니다. 인근 주와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다리가 폐쇄됐고 강 주변도 봉쇄됐습니다. 경호당국은 워싱턴 DC 중심부에 특별 허가를 받은 차량만 허용하는 레드존과 주민과 차량 등을 허용하는 그린존을 각각 지정했습니다. 주 방위군은 국방부가 취임식 보안 강화를 위해 허용한 최대 규모인 2만 5천 명가량이 배치됐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도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처럼 곳곳마다 방위군들이 무장한 채 배치돼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단체와 연관성이 확인된 방위군들은 취임식 임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위군의 신원 조회를 강화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임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간 20일 낮 12시,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탄핵 문제가 임기 초반부터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1위라는 보건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의회 난입 등 분열된 사회적 위기까지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 초반 해결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He is probably facing the combination of 1861 and 1933, Lincoln facing secession of states from the Union and an impending civil war, and Franklin Roosevelt facing economic collapse of a worldwide depression.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참담한 실패라고 비난하며 취임 100일까지 1억 회분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이른바 미국 구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여기엔 각 가정에 지급될 재난지원금 1조 달러와 백신 지원용 4,1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We will finish the job of getting a total of $2,000 in cash relief to people who need it the most. 또한 이민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개혁 입법을 임기 초반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There's no time to waste. 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now. 하지만 트럼프 탄핵안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칫 상원에서 탄핵안 심리와 표결에 시간을 쓰느라 내각 인준이 지연되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탄핵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하는 과제까지 직면한 셈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바이든 취임 100일 뒤에 상원에 보내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를 철회하는 등 의회 협조 없이도 발동 가능한 행정명령을 예고하며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동맹국과 연대 강화를 강조해온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은 한미 관계에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중국 견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미 관계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도 거래 관계로 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해왔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에 양국이 공감하는 가운데 해를 넘기며 끌어온 방위비 같은 문제는 조기에 타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이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또 이른바 이제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맞아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내에 한미 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운명은 바이든 정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 대부분이 북핵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로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은 동맹국인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맹을 중시한다는 게 동맹국 개별 국가가 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대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동맹국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사전 준비를 위해 강경화 장관이 다음 달 초쯤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유럽연합 EU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코로나19와 맞선 싸움에서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전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것은 미국의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발생한 첫 세계적 위기이며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새 행정부에 대한 EU의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악화한 유럽과 미국의 대서양 관계 재건을 제안했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겼고 누적 확진자 수는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1년 만이자 첫 사망자가 나온 지난해 2월 초부터는 채 1년이 안 된 시점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19일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416만 3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를 40만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하루 전날 누적 사망자 집계가 40만 명을 넘었다며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위기 대처를 두드러진 실패로 평가해봤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로 감염자는 글로벌 확진자의 25.2%, 사망자는 전 세계 19.5%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해온 독립조사위원회가 WHO의 공중보건 경보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WHO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 WHO의 회원국 결의로 출범한 팬데믹 대응 독립조사위원회. 현지 시간 18일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WHO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늑장 대응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지 한 달 후에야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는 WHO의 경보 시스템이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anel does believe that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alert and response has the trappings of an analog system in a digital age.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변화로 이어진 것처럼 코로나19가 WHO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en Chernobyl happened, that was a moment at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hen its powers were greatly strengthened, powers of inspection and access. Is that this moment for WHO and the global health system? 클라크 위원장은 WHO의 취약한 운영비와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WHO가 지원받는 금액이 미국 뉴욕의 한 병원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앞으로 치명적인 질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9일 27개 회원국에 올해 여름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최소 70%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유럽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1일 전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EU 회원국 성인 인구의 70%는 2억 명에 해당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3주 동안 약 5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중 139명이 부작용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현지 시간 19일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르피가로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은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고령자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초고령자였으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자유롭게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부모님들 찾아뵙기도 쉽지 않았으며 마음껏 여행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백신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